자,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자, 앞선 계속해서 어제 오늘 해서 앞선 종목 분석에서 이 기관들의 행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최근에 이 속임수 패턴 이 부분에 관한 분들도 쭉 얘기를 드려왔었죠. 쭉 얘기를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펠러스윙이라는 이 속임수 패턴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쩌다가 드물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 주식 책 같은 걸로 차트 분석 무슨 뭐 차트 비법 뭐 이런 식의 뭐 이렇게 주식 책들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패턴이 하나가 있었죠. 뭐 인터넷에도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는 패턴인데 아일랜드 리버설 섬골 반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골 반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지금도 이거 섬골 반전 한번 뒤져보면요. 궁금해서 한번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이게요, 지금도 이 섬골 반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그래서 뭐 섬골 반전 뭐 이러죠, 섬골 반전 뭐 이러죠, 지금 쭉쭉 얘기가 나오죠. 뭐 이거는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 쪽 포털 쪽으로 들어가더라도 뭐 네이버는 당연히 더 나오겠죠. 아일랜드 리버설 한국말로 설권 반전 이게 뭐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무수하게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섬골 반전이요 실제로는요 굉장히 안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거 굉장히 안 나옵니다. 천연기념물이에요. 천연기념물. 섬골 반전 거의 안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건 예전엔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커가지고 종목들이 갭으로 막 붕붕 떠다니고 다닐 때 이제 그런 때도 그렇게 많이 나오던가 하는데 지금은 종목들이 갭으로 붕붕 떠다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금융위기 같은 때 이런 때들 뭐 2001년도라든가 이런 때 같은 때는 종목이 갭으로 막 붕붕 떠다니죠. 이런 때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죠. 뭐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또 넥스트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이 경우에도 넥스트의 경우가 장대 음봉이 나와버리거나 장대 음봉이 양봉이 나와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밑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저점에서 십자 긋고 혹은 위로 고가에서 붕 날라가지고 여기서 십자 긋고 혹은 점상을 긋다가 오늘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내일은 그 다음 날은 위에서 점 찍고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장대 음봉으로 나오고 갭 하락한 다음에 갭 만들고 음봉 이런 케이스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거 섬골 반전이라고 하는 이 아일랜드 리버설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림으로 그려도 도표로 그리자면 이게 어떤 형태냐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갭을 만들고 둥 떠가지고 섬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빡 올려 들어가는 이런 상태거든요. 반대로 친다면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갭 뜬 다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봉을 만들어 가지고 섬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음봉으로 뚝 떨어서 이렇게 중간에 갭 떠가지고 붕붕 떠서 바다 위에 떠 있는 섬 같다라고 해서 섬골 반전 아일랜드 리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차트들 여러분들이 보셨냐고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실제로는 나오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저 뒤쪽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속임수 패턴 같은 경우도 페일러 스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어떤 추세가 나온다라고 할 때 웬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21선, 61선, 120일이라는 2평 그 다음에 짝대기질 쭉 꺼놓은지 추세선 이게 깨트려지는 경우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이런 추세 강세 상생장에서는 더더욱 그런 일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그 근처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사러 들어오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밀려 내려와가지고 21선을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21선 조정 들어오고 추세 저점 들어오게 된다면 사람들이 다 사러 들어오거든. 그래서 이게 잘 안 생기는데 이게 현대증시는 얘기가 달라졌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관들이 행태 자체가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개인들을 따돌리고 속이고 세력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행태를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속이고 따돌려가지고 내가 사면 기대, 네가 사면 우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개인들 빼먹을 생각만 하고 있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렇죠. 지금 이 장세에서도 사모펀드는 때려 팔고 있잖아요. 주로 이제 RPO 쪽에서 때려 팔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형태를 보면서 이제 이 속임수 패턴이
이게 완전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종목은 이런 게 속임수가 나올 걸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얘기를 근래 들어서 계속 더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근래 들어서 이걸 왜 계속 강조를 되면 그 앞에도 계속 연결된 건데요. 이 지수가 이렇게 박스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요, 집어를 절대 개 못 주는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는 당장 연기금부터가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주가 위에 들어가자 또 때려 팔아버리죠. 그 앞에서 이렇게 깨졌을 때도 이거 안 깨집니다. 밑으로 다시 살 겁니다 라고 얘기 드렸었고요. 이거 위로 올려 들어가자 다시 또 때려 팔지 않습니까? 있는 대로 다 때려 팔고 있죠. 이런 형태를 거래를 계속해서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페일러 스윙 같은 경우도 무한히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종목들 그렇게 해서 이 종목 자 앞서서 이거 제가 약세 종목 측정을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요.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어저께 한 번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표시까지 다 드려놨죠. 그래서 4일 전 이 약세에서 들어왔을 때 이때는 추세 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세 저점 걸리는 자리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헤드앤숄더인 것처럼 보이나 그거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무시가 되는 거고요. 이거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는 데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1, 2, 3, 4 이렇게 잡아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돌아 나갈 거기 때문에 요거 노려라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웬만한 종목들이 이거 다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사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라고 해가지고 이 4일 전에는 요거 얘기 드리고 자,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답은 다음 시간에 라고 얘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어저께 약세 종목 측정해서 또 나왔죠. 어제 약세 종목에 하락률 상위 종목에 얘가 8% 들으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어제 약세 섹터 어제 종목 녹음 올라가 있는 거도 나옵니다. 이거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3번입니다 라고 2번에서 사는 거 아니고요.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들어왔다가 내려 들어왔죠. 아래 내려 들어왔다가 이 기준선 여기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내려 들어왔다가 돌아 나갈 때 사라. 자, 이 4번은 이제 이 위로 올라 들어갈 때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요게 매수 위치예요. 이거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 이 변화된 부분들이 없거든요. 이게 많이 올랐다가 이게 최근 사이로 지금 위에 헤드앤숄더 이렇게 그림 그리는 쪽에서 라인에서 보게 되면요. 그 사이에 뭐 변화된 부분이 있겠습니까? 보자 이거야. 뭐 그 사이에 무슨 바뀔 이슈가 있냐라고 하면 자, 이 종목이 지금 처음에 슈팅 고가가 들어갔던 때 이쪽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입니다. 7월 3일 4일이었죠. 그 다음에 7월 15일에 헤드 그렸고요. 그 다음에 7월 21일에 우측 어깨를 작성을 했습니다. 3, 15, 20이죠. 보시죠. 7월 3일, 저 3일하고 이쪽에 오로라 신고가 그리고 뭐 없어요. 덩달아 인기 일주일 동안 120% 급등했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너무 올랐다. 차익 실현을 유도하는 이런 형태의 흐름 나왔고요. 그 다음에 15일에 그 다시 또 잔뜩 올라가서 올라 들어갔다가 여기서 고가 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삑 내려가서 21일 쪽에 들어가보게 되면 역시 아무것도 없죠? 없어요. 아무것도. 박스 가지고 계속 장난질만 열심히 치고 있는 거죠. 그럼 최근 같은 경우 또 급락한 이유가 있냐라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게임 벌이고 있는 거지 계속. 기본은 게임이라니까요. 쟤들 머릿속에는 그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기본은 게임이에요. 이거 그 사이 뭐 변화수이 된 게 있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수급에서 들어가 보면 결국 이제 수급 장난질 치는 거예요. 다 7월 3일 때려 팔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 여기 때려 팔아버렸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여기 들어와서 외국인들 그 다음에 기관들 요러면서 지금 깔아 뭉겨 들어갔고 그리고 어제 뭐 별거 없죠? 그리고는 다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 같은 경우라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는 다 시장 조성자 쪽에 오로라는 시장 조성자 종목이 안 들어갈 텐데요. 이제 시장 조성자가 작동이 될 때 이런 흐름들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8%가 내렸는데 보시다시피 판 놈이 없어요. 18,000주 팔을 기간 18,000주 이걸로 8% 내릴 것 같습니까? 이걸로? 에?
이것대로 팔았다고 말판주가 내려요?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합쳐서 5만 주 해가지고 5% 내려갔고요. 이런데 자, 그래서 눌러 떨고 놓고 밑에서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 들어가는 흐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계속해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변한 게 없잖아요, 수급이. 그러면 이제 이 위쪽에서 이 위쪽 구간에서 이제 형태를 어떻게 정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펀더멘털 이슈 자체가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럼 변한 거면 이제 가격을 놓고 책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어떤 형태로 너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필요하죠. 쉬는 구간이. 쉬는 거는 두 가지 형태의 패턴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전체로 크게 놓게 되면 1번 우선 가격 조정 형태 쫙 들어갔다가 쭉 빠지는 이 가격 조정의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케이스는 쭉 올라 들어가 가격 조정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가 이 2번의 형태죠. 기간 조정. 그래서 이 정도로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해도 일단 한 달은 쉬고, 보통 이렇게 200%가 올라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이상 가격 조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퍼센트 선으로 그대로 보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죠. 100% 올라가면 한 달, 200%면 두 달. 간단하게 얘기 드렸죠. 퍼센트로 써가지고 이런 게 올라 들어간다 그러면 200% 이상이면 세 달까지 기간 조정 형태로, 저 두산 에너빌의 경우는 이 박스에서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상태로 200이 얼마입니까? 두산 에너빌이 2%씩 가서 200% 이상 올라가죠. 25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라 그러면 이 고가권에서 두 달 반 정도까지도 기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고가 들어왔다는 이게 장대 원봉, 이게 여기가 최고가긴 합니다만 실제로 고가를 만든 건 여기죠. 이제 6월 달입니다. 한 달 지나갔고요. 7월 이제 두 달째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뭐 지금 내려갈 생각도 안 하고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이러고 자빠졌죠.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기간 조정의 전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조정의 형태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 이 케이스는 그 혼합형이라고 해야죠. 혼합형, 이것도 있습니다. 혼합형,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겸해지는 하나 솔루션 좀 전에 들어갔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혼합형이에요. 이거 주가 급등한 다음에 팼죠. 요게 가격 조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다시 돌려버릴 것 같거든요. 위로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자, 그럼 요 가격적인 일시적으로 빵 때림으로 누른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라는 건 이만큼 내려가지고 이제 밑에서 이렇게 놀아야 되는 건데, 일시적 조정으로 바로 원위치에 찾아 들어가 버렸어요. 이건 그러니까 요거 혼합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삼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요번 떨어지기 요 직전까지는 상승 삼각 형태로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추세를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상승 삼각의 형태. 이건 이제 혼합형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형태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바로 직선으로 가는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면 쫙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상단에서 채널을 그려버리는 거죠. 그 앞에서 여기서 되돌아 들어오게 되면 이 헤드 앤 숄더 없어져 버립니다 라고 얘기 드렸죠. 여기서 올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 올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추세가 이렇게 올라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앞서 나왔던 1, 2, 3 머리, 왼쪽 어깨 이렇게 들어가는 이 헤드 앤 숄더는 없던 일이 되어버리게 되고, 무슨 패턴이 되어버리냐라고 하면 이게 이게 박스 들어가서 러닝 커렉션은 아주 짧게 이렇게 되죠. 이게 러닝 커렉션이죠. 이게 위쪽으로, 이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플래그형 같은 경우가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위로 들어가서 이 하단을 38% 라인, 여기를 38%를 저점으로 해서 위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 패턴이. 상승 플래그형이 불 플래그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플래그의 범위로 이게 러닝 커렉션은 요 중간에 굉장히 좁고 짧은 형태를 러닝 커렉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들어 올려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잡아당겨 올리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이렇게요.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요. 이거 여기서 살짝 내려가는 거. 앞쪽에서도 패턴 그림 하락 쪽도 똑같다라고 패턴 그림 그려드렸지 않습니까? 하락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원래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추세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경우 거의 없고 점점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살짝 내려와서 꼭 속임수를 이렇게 걸고 이렇게 돌아 들어간다. 이게 표준 패턴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 플랫에서도 마찬가지가 돼요. 여기서 이렇게 살짝 내려와서 깨지는 듯이 만들어 놓고 깨지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 형태. 그래서 이 위쪽으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간 조정 결국엔 넓게 본다 그러면 기간 조정이죠. 요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래에서 아래로 피벗 걸린 거예요. 기관들이 더럽게 좋아하는 피벗 위로 위아래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니들이 무슨 EXID야? 제가 이게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종목에서. 니들이 무슨 EXID야? 위아래 위아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간 조정의 형태를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가격 조정의 형태가 아니고요. 기간 조정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 위까지 이렇게 그래서 딱 여기가 지금 자리가 38선이죠? 고점으로는 근데 사실상 고점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게 이게 사실상 고점이니까요. 그래서 요 아래쪽 제 표시는 요 라인이고요. 이게 가격 조정이라 그러면 이 아래쪽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기간 조정 이렇게 들어 올려진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종목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거 수치상의 노름으로 인해 가지고 저평가가 아닌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거 수치상으로는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의 종목이 몇 개 있었고요. IT생 글로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종목이 몇 개 있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지배주주 순이익이 벌써 46억이에요. 46억. 작년이 전체가 63억이었는데 지금 1분기에만 46억입니다. 46억. 얘가 그래서 이렇게 올라 들어가지고 이제 1800억 보이는 수치상으로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46억 이 수준을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굳히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2분기에도 1분기 실적 수준의 이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2분기에도 이 수준의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전망치가 없습니다. 이 수준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완전 9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분기에 같은 수준이라면 90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0억에 1년으로 치게 된다면 이게 180억 수준이 되고요. 180억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시가총액이 1800억이니까 PR 10배입니다. PR 10배가 된다 그러면 졸지에 왕창 저평가가 돼버리죠. 자, 경쟁이 지금 삼지엔터가 경쟁인데 삼지엔터하고는 지금 뭐 애초에 비교 자체도 안 되고요. 이거 삼지를 영어로 이렇게 한글로 쓰면 안 되죠. 27배거든요. 27배. 야, 삼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그림에서 살짝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이거 표시해 놨죠, 제가. 그러니까 요런 형태에서 지금 여기 저점 잡고 있는데 이렇게 살짝 지금 60에 살짝 내려갔다가 이제 바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거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깨지는 것도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아주 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던 시절에는 그냥 일단 깨지면 잘라낸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깨진 다음에 크게 깨지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깨지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거나 혹은 한번 깨졌다가 살짝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깨져 내려가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면 일단 보유한 다음에 보유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냅두는 거예요. 그냥 노려야 돼요. 반대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반대로 속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려가서 깨졌다라고 하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밑으로 깔리게 하고는 이거 계속해서 똑같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삼지에서도 지금 똑같이 제가 다 표시해냈죠. 내려오면 받고 내려오면 노리고 깨져서 내려온다 그러면 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똑같죠. 똑같은 겁니다. 이거 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삼지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고는 이제 뭐 잘해. 뭐 그 다음에는 뭐 비교 대상 자체가 없어요. 끽해봐야 손오공 같은 건데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건데요. 이건 뭐 지금 실적도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건 지금 수치상의 착각으로 인해서 덜 나오는 거지 실제로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로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놓고 다시 되사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 전까지 쳐다보지도 않겠다. 여기도 똑같죠? 그 전까지는 지금 뭐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얘네가 항상 이렇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우리 기관이 하는 행동은 뻔하다니까요.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모멘텀 등장하니까 그제서야 환장을 하고 이렇게 대사 들어가고요. 그래서 50만 주까지 당긴다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당겼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진행은 뭐 남습니까? 롱숏 박스 플레이가 남잖아요. 박스 플레이 내로남불 모드까지는 아직 작동 아니고요. 모멘텀 등장 매수 그 다음은 박스 플레이 이제 나머지 세 번째는 이제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정반대로 돌게 됩니다. 계속 반대로 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면 사고 여러분들이 사면 팔고 그래서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이렇게 박스 장세에서는 이런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시장 여기 시장 전체 수급에서도 지금 당장 나오잖아요. 이런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못 걸리게 되면 개피 볼 수도 있지만 이거 얘네들이 원래 이렇게 도는 새끼들이야 라고 이렇게 알고 노린다라고 하면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챙겨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무 이슈도 없이 올라 들어가는 이 오로라 같은 경우 이렇게 기술적인 게임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리 예고 드렸던.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앞종 하나 솔루션에서 조금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룰을 잘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깽판 치는 경우에 저가에서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대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들은 아마도 우리 전문가분들이 지금 많이 안 노릴 것 같은데요. 오로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 앞쪽에서 치고 나올 때는 단타로 지금 이게 세력형 질주니까 이때는 노렸을 겁니다. 그 뒤에는 이제 이렇게 윗꼬리 달고 깨지고 일어난 다음에 지금은 아마 거의 안 노릴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선명하게 장난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데 받아서 팔고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거 요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죠. 기본으로 여기까지 19,000원 여기에 들어오는 지금 요 자리까지 이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밑에 있는 걸 지금 4번에 있던 걸 끌어당겨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여기죠. 요렇게 포인트 놓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잘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면 이렇게 거저먹는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주식 참 쉽게 갈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자, 앞에 LIG 넥슨하고 현대로템하고 이런 애들도 그랬잖아요. 넥슨 현대로템 이거 지금 뭐 계속해서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 깨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얘는 하는지 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받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를 겁니다. 그래서 또 받아가지고 리버설 돌고 확정 게임 끝. 이번 같은 경우 이건 매도 아닙니다. 이거 얘기 드렸고요. 자 앞쪽엔 매도입니다만 자 앞쪽엔 리버설이니까 매도고요. 이거는 매도 아니에요. 이거는 리버설 아닙니다. 자 앞쪽에 파도기 친 거는 리버설이지만 이런 거 파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21선 깨지고 빡 떨어지고 보면 그래서 저게 추세 이렇게 연결되던 게 이게 빡 깨져가지고 으아 그러고 파는 분들도 있겠죠. 속은 거야. 또 속은 거예요. 잘 이용해서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